자, 여러분들 우리 2025학년도 2학기 2차 고사 한국사 2 총정리 지금 오늘이 12월 9일 지금 5교시 1학년 2반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1학년 2반에서 총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선생님이 만든 거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이거 나 진짜 포기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3번만 딱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빵점 맞을 거 30점 맞고, 30점 맞을 거 50점 맞고, 50점 맞을 거 80점 맞고, 80점 맞을 거 100점 맞습니다. 선생님이 힌트 아닌 힌트도 드리죠. 여러분들 공부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이해가 안 가면 몇 번 봐야 돼? 4번. 네, 아니 10번, 10번. 이해 안 가면 10번. 이해 안 가면 10번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번에 시험은 현대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제시대 말기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민주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88쪽부터인데 88쪽부터 보면은 어디까지냐? 95쪽까지 플러스 추가 학습지 6장 요렇게 해가지고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객관식 18문제, 주관식 6문제, 그런데 여러분들 짧게 쓰는 단답형 3문제, 길게 쓰는 서술형 몇 문제? 3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신 친구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 88쪽 한번 봐보세요. 88쪽 민족 말살통치 여기 보시면요, 여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 주관식 다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나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자,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에 88쪽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일본이, 선생님이 아마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라고 하면서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러잖아. 일본이 한반도를 갖고 대만을 가졌어. 그런데 거기서만 욕심을 안 부렸어도 지금도 우리 일본 식민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본토까지 야심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건들게 되죠. 자, 전쟁터가 넓어져요. 그러면 군인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일본 사람으로만 충원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조선인들 군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총 주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군인으로도 내보내고 노동자로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활용해야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시기를 민족 말살,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큰 틀을 알고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1번 병참 기지와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도를 우리가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일본은 섬이고, 그 다음 우리가 육지에 한반도가 있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기지로서는, 섬보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기지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병참, 전쟁을 위한 기지로서 한반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뭐냐면요, 내용 바로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일단 총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군수물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조선을 공업화 정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무기 만드는 쪽으로 공업화, 공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남면, 북양.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양털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전쟁에 활용되는 여러 물품들을 여기서 이 남면, 북양 정책을 통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 1번은요, 한반도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지로서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공업화 시켜서 공장 만들고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남면 북양 정책 해가지고 이런 원료들도 얻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가면은 전쟁은요, 총동원입니다. 총동원이야. 지면 끝이잖아. 다 끌어모아야 돼. 징병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군인들 강제로 조선인들 여러분들 총 주고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공장에 노동자도 필요하잖아. 노동자들 여기 보면 두 번째 노동력 동원해서 국민징용령 해가지고 광산이나 이런 데 군수공장으로 보내버리고, 심지어는 여성들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결국 일본은 인적 수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 우리 국민들, 노동자, 군인, 뭐 여성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활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물적 수탈, 물건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산업통제법, 산업을 하더라도요. 일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전쟁을 위한 공장 만드는 건 허용해 주는데 저 양말 만들려고요. 양말 공장 만들 거예요. 그럼 허락 안 해준다는 겁니다. 중요산업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오케이?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산미증식 계획도 재개해가지고 쌀도 다시 만들고 금속 내 미국 공출제 실시해가지고 이제는 쌀이 생산돼도 금속이 있어도 다 국가에서 뺏어갑니다. 공출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1번은 우리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 2번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총동원을 했다는 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다는 거. 오케이? 마지막 3번은 조선인을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다는 거. 그 없앤다는 거는 죽인다는 게 아니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궁성 요배도 하고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한 그러한 큰 틀을 이해하면 여기 88쪽 그냥 문제 다 풉니다. 오케이? 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요. 네. 오른쪽 참고자료는 그냥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90쪽입니다. 만주에서의 한일연합작전. 자, 여기도 여러분들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은 우리 저번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1920년대 뭐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대첩이니 이런 전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뭐 3부가 만들어졌다가 3부가 통합했는데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고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두 개로 통합되고 혹시 이거 기억나요? 내가 히읗이라고 했었잖아.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 1번은 사실 저번 시간 거 복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1번에서 만들어졌던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2번에서 보면 이제 일본과 싸우는데 여러분들 만주 지역은 당시 중국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만주로 진출한 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요. 당시 만주에 있는 중국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한중 연합작전의 전개. 연합했어.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만주에 있는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과 함께 싸운 거야. 오케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은 쌍송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눈으로만 봐.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보면 쌍송보 전투, 한국 독립군, 여기 흥경성 전투, 조선혁명군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한중연합작전, 오케이? 중국 입장에서도 만주가 중국 건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넘실넘실하니까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과 힘을 합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한중연합작전을 했지만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고 일본이 1932년에 만주국을 만들면서 결국엔 어때? 거기 나라를 만드니까 이제 독립운동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어디로 오냐? 이제 만리장성 이남 중국 본토 지역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그 만주 지역의 공백을 채웠던 애들이 3번 사회주의 세력인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폰 마지막 보세요. 뭐 동북인민혁명군에서 동북항일연군 됐는데 마지막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조국광복회에서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야. 그럼 여기가 가장 중요해. 왜? 이 조국광복회 보천보 전투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 그 북한 맞는 사람 누구요? 북한 맞는 사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에 참여했디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조국광복회랑 보천보 전투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강조는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흐름만 아시면 돼. 자,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국과 연합해가지고 뭐 쌍송보 전투니 사도하자 전투니 영릉다 흥경선 전투니 이런 전투를 통해서 연합을 했어.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고 이제는 완전히 만주를 장악하니 이제는 그곳에서 하지 못하니까 중국 관내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 공백을 채웠던 애들이 사회주의 세력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광복회 김일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흐름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가 막 악센트를 막 주고 하잖아. 영상 계속 봐봐. 나중에. 오케이? 영상을 계속 잘 보세요. 그리고 옆 오른쪽에는 참고 자료 그냥 참고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92쪽. 자, 1번 한인의 국단. 이것도 스토리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스폰서를 받으려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손흥민한테 나이키가 돈 주잖아. 나는 왜 안 줘? 나는 축구를 못하니까 안 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죠. 성과를 내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김구 선생이 굶을 정도로 당시 힘들었단 말이야. 성과를 내야 되니 만든 단체가 한인의 국단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이런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봉창 선생 도쿄 가서 천황한테 일왕한테 폭탄 던졌는데 불발됐지만 우리의 정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이걸 본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 뭐라 그랬어? 중국 청년, 중국인 중국인 1억 명이 못한 거를 조선 청년 1명이 해냈다 라고 하면서 국민당의 지원을 이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오케이? 네. 그 윤봉길 의거 특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밑에 2번은요. 편안하게 보세요. 2번. 자, 민족혁명당.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려나? 의열단 계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조선총독부에 폭탄도 던지고 종로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 던졌던 그러한 의열단,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이요. 이 폭탄만 던지는 거 가지고는 독립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1935년에 만든 민족혁명당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벼가 보면 나중에 여기 민족혁명당은요 사실 우파 계열과 좌파 계열이 섞여 있었는데 나중에 좌파 계열이 여기를 장악해요. 그러면서 우파 계열을 탈퇴하고 그 좌파 계열의 이름을 바꿉니다. 변화에 있죠. 조선민족전선연맹. 뭐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요. 사실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요.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김구 선생한테도 러브콜을 합니다. 김원봉 선생이. 근데 김구 선생은 좌파 계열이랑 엮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거든요. 민족혁명당을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우파 민족주의자들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옛날에 선생님이 표로 한번 그려준 거 기억나실까 몰라.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왜? 나 여기가 너무 여러분들 어려울까 싶어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자세히 안 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좌파 계열이 장악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한국국민당도 이제는 우파 계열을 결집하기 위해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만들어요. 둘이 통합하면 얼마나 좋아. 조선민족전선연맹 좌파와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우파가 통합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통합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게 있어요. 4번 보세요. 조선의용대 조선민족전선연맹에 있었던 여러분들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좌파가 장악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만든 우리나라 부대입니다.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 조선의용대. 오케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요. 이들은 중국 만리장성 이남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부대 한국광복군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도 받고요. 그러다가 이 조선의용대가 혹시 기억나세요? 나중에 일부는 저기 화북지대로 가면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김원봉과 나머지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던 한국광복군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조선의용대가요 나중에 두 갈래로 나눠져요. 조선민족전선연맹 밑에 있던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하나는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94쪽 펴보세요. 94쪽에 3번 보세요. 조선독립동맹의 밑에 조선의용군 있죠? 네.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예하 부대인 조선의용군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안간 세력은 누구한테 간다? 김구가 장악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갔고요. 그 한국광복군을 갔던 사람 중 한 명이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많이 내냐? 이 조선의용대를 물어볼 때 뭘 많이 물어보냐? 한국광복군의 일부가 참여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들어갔고 그 일부 중에 한 명이 김원봉 선생이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 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참고자료 보면 이봉창 선생 한번 보시고 윤봉길 선생 한번 보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94쪽. 여기 뭐 중요한 것들 내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량 집중.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 충칭으로 이동하면서 1940년에 한국 독립당 만들고 김구가 주석이 되고 이때 한국 광복군도 창설하고 대일 선전포고도 하고 건국강령도 발표하고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써 있어? 김원봉 등 조선민족혁명당 일부가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이거 아까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참여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 쓴 이유 있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2번 보세요. 이 2번에서 내가 첫 번째 서술형 냈습니다. 2번에서 첫 번째 서술형 냈어요. 자, 보시면 활동을 잘 보세요. 활동. 자, 한국광복군 만들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활동 첫 번째 보시면 대일선전포고. 일본 이제 니네랑 싸울 거야. 우리는 대일선전포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 인도전선에 파견했다. 공작대를 파견했다. 오케이?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국내 침공작전 계획. 이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못합니다. 왜냐면 9월 달에 계획했는데 8월에 일본이 패망해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대일선전포고, 미얀마 인도전선의 공작대 파견, 국내 진공작전 계획.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서술형 첫 번째 문제를 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3번 조선 독립동맹은 아까 이거 보시면 돼. 조선 독립동맹 아래 조선의용군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까 조선의용대의 나머지 일부 한국광복군으로 안 간 애들이 여기 와갖고 조선의용군이 됐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조선건국동맹. 이거는 여운형 선생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운형 선생.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국제사회와 국제사회 한국 독립 약속. 자, 카이로 회담 정도 체크해 주세요.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만나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 독립시킵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 참고자료 그냥 있었구나 정도 하고 그냥 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건 끝이죠?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배부한 학습지를 피도록 합시다. 잠깐 끊고 할게요.